네, 2021년 9월 8일 이정훈입니다. 고발 사주 사건을 다시 한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희대의 정치 공작. 희대의 정치 공작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희대는 희대인데 그들이 목표로 하는 목표가 하도 커서 희대이고 하는 것을 보면 매우 엉성합니다. 희대의 정치 공작, 이제는 대검도 뛰어들었나? 질문입니다. 고발 사주로 공격했다가 불리해지니 이제는 검찰로 맡겠다는 건가? 부재입니다. 계속 이 고발사주 사건으로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웅 의원이 9월 8일 날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예고를 했었습니다. 그 하루 전인 9월 7일 뉴스버스는 제보자 A씨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 신분으로 전환됐다라고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청과 법원의 질비한 주요 언론사 기자들은 다 낙종을 했습니다. 뉴스버스가 특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8일 오전 김웅 의원이 기자회견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 직전에 대검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검 감찰부는 뉴스버스 보도 관련 제보자의 공익신고서 등을 제출받아 관계 법령상 공익신고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했다. 즉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보호하겠다라고 발표한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는 김웅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공익신고자 신상, 제보자죠. 제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의도가 아니겠느냐. 대검이 이런 발표를 한 거는 그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어쨌든 대검의 발표가 있었다면 김웅 의원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언론에 다 보도됐죠. 그 중에 관심 끄는 것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뉴스버스에 제보를 한 A씨에 대해서 김웅 의원은 그분이 공익신고자여서 신분을 못 밝히지만 뉴스버스 자료에 보면 제 이름과 제 신분을 그분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부장검사로 저장했더라. 뉴스버스 보도를 보게 되면 그런 보도가 있다는 얘기죠. 제가 당시 어떤 명함을 줬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제보자가 특정된다. 나는 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 제보자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사람이라고 해야 하나 여당 인사인지 야당 인사인지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는 순간 제보의 신뢰성이 다 무너질 것이다. 지난 총선 때 그는 미래통합당 당직자였지만 지금은 국민의힘 캠프가 아니라 황당한 캠프에 가 있다. 황당한 캠프에 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어딜까요? 자, 뉴스버스가 고발 사주 사건을 처음 보도한 것은 지난 9월 2일이었습니다. 이 보도가 있은 다음에 제보자 뉴스버스에 제보한 A씨는 대검에 이 공익신고자 신청을 했겠죠. 9월 2일 이후 겁니다. 근데 어디다가 신청을 했냐? 대검에 했습니다. 대검에는 감찰부가 있는데 감찰부의 부장인 한동수 씨는 지난 추윤 배틀 때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척점에 섰던 반 윤석열 라인 사람이죠. 그 한동수 부장이 이끄는 대검 감찰부 감찰 3과의 제보자는 공익신고서와 함께 김웅 의원과 주고받았다고 하는 텔레그램 대화 메시지가 남아있는 휴대전화 등을 증빙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공익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 하는 걸로 알고 있었고 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권익위원회의 법으로 알고 있는데 이 법 6조에는 공익신고는 수사기관에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이 제보자는 대검에 신고를 했고 대검은 이걸 받아준 겁니다. 그래서 9월 8일 김웅 의원이 기자회견하기 직전에 대검 감찰부는 신고 요건을 충족했다. A씨를 공익신고자로 보호하겠다라고 밝혔던 겁니다. 그래서 김웅 의원이 이 제보자의 신원을 밝히지 못하도록 콱 못을 박아버렸죠. 어떻습니까? 이거 정치 공작 같지 않습니까? 대검의 이러한 결정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아주 핵심적인 문제인데 공익제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겁니다. 이 사건은요. 9월
9월 6일 뉴스버스에 보도가 됐고 그 보도를 근거로 도하 언론이 다 보도를 했습니다. 뉴스버스가 뭐 언론법상 언론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겠지만 주요 언론들이 다 보도를 한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10조 2항에는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 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을 경우에는 수사를 중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보자가 뉴스버스에 준 거는 보도가 됐고 그리고 모든 언론이 그 같은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10조 2항에 따라 이미 다 언론에 보도가 됐으니까 대검은 수사를 중단해야 되죠. 근데 수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이 A씨를 공익신고자로 보호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대검이 A씨를 신속히 공익신고자로 지정한 것은 사실 엄청난 무리입니다. 왜? 김학의 씨 불법 출구 사건 일어났죠. 불법 출구 사건을 수사를 했죠. 불법으로. 그 제보자가 제보를 했을 때 그를 공익신고자로 지정하는데 60일 이상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월성 1억이 경제성 조작 사건이 있었죠. 이 월성 1억이 경제성 조작을 신고한 사람을 공익신고자로 지정하는데도 상당한 60일 이상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 A씨는 9월 1일 첫 보도가 있고 9월 8일 오전에 대검이 발표했으니까 뭐가 대단하길래 불과 6일 만에 결정되느냐. 사실은 6일도 아니죠. 뭐 거의 당일 만에 하루 만에 결정이 됐죠. 이틀 만에. 뭐가 아니 누구는 뭐 특별히 뭐 금태 들고 나왔어요? 응? 대한민국 검찰이 대검 이거밖에 안 돼. 그러니까 제가 정치 공작, 검찰 공작한다는 것이죠. 자, 공익신고자로 지정이 되면은 언론은 제보자에 대한 보도를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 공익신고자 보호법 12조 1항이 공익신고자를 공개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라고 해놨기 때문에 김웅 의원도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항에서는 공익신고자를 미루어 알 수 있는 보도도 하지 못하게 해놨습니다. 네, 추정할 수 있는 보도도 못하도록 꽉 막아놨습니다. 김웅 의원이 어쨌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7시간이 지난 9월 8일 오후 4시 30분 윤석열 씨가 국회 소통관, 기자들이 있는 소통관을 찾아가서 자기 의견을 밝혔습니다. 상당히 화가 났던 모양입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서 과연 되겠느냐. 번번이 선거 때마다 이런 식의 공작과 선동을 가지고 선거를 치르려고 해서 되겠느냐는 한심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앞에 섰다. 앞으로 정치 공작을 하려면 제대로 잘 준비해서 해라. 국민들 누가 봐도 믿을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했으면 좋겠다. 국민들 누가 봐도 믿을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했으면 좋겠다. 이 제보자가 누구인지 윤석열 씨는 나름대로 알고 있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네요. 그리고 그 사람은 믿기 어렵다라고 윤석열 씨는 판단하는 모양입니다. 어떤 페이퍼나 종이 문건이든 디지털 문건이든 출처와 작성자가 나와야 그게 확인이 돼야 어떠한 신빙성이 있는 근거로서 의혹도 제기하고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게 없는 문서는 소위 괴문서라는 것이다. 괴문서를 가지고 국민을 혼돈에 빠뜨리고 있다. 제가 어제 최보식 기자의 취재를 인용해서 이건 찌라시 수준이다라고 제가 했었는데 저랑 비슷한 판단을 윤석열 씨도 하는 모양입니다. 이번 사건을 언론에 밝힌 제보자를 향해서 윤석열 씨는 이거를 인터넷 매체에다가 제일 먼저 제보했다고 하는 사람, 여러분 기자들이죠. 전부 다 알고 계시죠? 그 사람 신상에 대해서 과거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여의도판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고 저도 압니다. 언론에 제보 먼저 한 사람이 어떻게 언론에 제보를 먼저 한 사람이 어떻게 공익 제보자가 되는가? 이런 사람이 공익 제보자가 된다면 그게 공익 제보의 취지에 맞는 것인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씨는 선거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나 국민께 무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의혹을 제기하고 검증을 받으려면 정상 자료로 정상 절차를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그것이 허위일 때는 책임질 수 있는 방법에 의해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국민 모욕이고 사기를 치는 것이다. 이러한 그 정치 공작, 제가 그렇게 무섭나? 저 하나 제거하면 정권 창출이 되나? 이렇게 흥분했습니다. 또 인터넷 매체, 그리고 인터넷 매체가 한번 보도하면 정당의 전 현직 대표와 의원, 이건 최강욱 씨 등등을 얘기하는 거겠죠. 김의겸 등등을 얘기하는 거겠죠. 뭐 위원장 등 이런 사람들이 벌떼처럼 나서서 떠든다. 그리고 그는 소통관을 떠나는 중간에도 격앙된 목소리로 국민들이 잘 모르는 그런 데 던져놓고 쭉 따라가지 말고 독자들 많은 데 들어가라. KBS, MBS에서 시작하든지. 윤석열 씨는 저를 국회로 불러달라. 네, 여당 의원들이 뭐 윤석열 부르겠다 그랬죠. 저를 국회로 불러달라. 당당히 저도 제 입장을 얘기하겠다. 치사하게 숨어서 하지 말고 의혹 제기하는 사람은 사실이 아니면 책임질 각오를 하기 바란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원을 얘기했는데 지난 6월인가 7월에 나온 저희 엑스파일이라는 것도 출처가 있었느냐, 문서 작성자가 나왔느냐, 지금 제 처가 주가 조작 의혹이라고 하는 게 특수부에서 1년 6개월째 수사하고 있는 거다. 경찰청에서 2013년 내사첩보 보고서인가 뉴스타파에 유출됐고 한번 공개하니 메이저 언론이 벌떼처럼 보도를 하고 나갔다. 이런 정치 공작, 제가 그렇게 무섭냐? 저 하나 공작으로 제거하면 정권 창출이 되냐? 당당하게 하십시오. 네, 이 제보자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인터넷에 떠들고 있고 뭐 알만한 사람 다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보자로 오해를 받은 사람은 자기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의도에서. 나는 아니다. 나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은 법적 조치를 하겠다. 뭐 그런 것까지 밝히고 지금 뭐 난립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9월 8일 날 김웅 씨가 기자회견하기 전에 대검은 제보자 A씨가 관계 법령상 공익신고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했다라고 발표했는데, 이 표현에서 주목할 거는요, 대검이 공익신고의 요건이 아니라 공익신고자의 요건을 충족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공익신고자의 요건을 갖췄다고 한 겁니다. 윤석열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반발했습니다. 검찰이 언론에 다 공개한 사람을 느닷없이 공익신고자로 만들어주는 기관이냐, 이렇게 반발했었습니다. 이런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씨가 위원장이죠. 국민권익위원회가 9월 8일, 오늘이죠. 오늘 보도 설명 자료를 발행했습니다. 여기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제보자 A씨가 권익위에 신고자 보호 신청을 한 바가 없다. 대검에만 했던 얘기죠. 따라서 권익위는 A씨가 부패 혹은 공익신고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바도 없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 권익위법상, 부패방지 권익위 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 신고자인지 여부는 권익위가 최종적 유권 해석 및 판단 권한을 가진다. 공익신고를 받을 수 있는 접수기관에는 수사기관도 포함되나 대검도 포함되죠. 공익신고자 해당 여부 및 신변 보호나 보호조치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은 수사기관 같은 데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단서를 합니다. 권익위원회는. 제보자가 추후에 공익신고자로 신분이 전환되더라도 보호조치는 수사기관 신고가 이루어진 시점부터 소급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수사기관 신고가 이루어진 시점부터 보호조치는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이걸 근거로 자세히 읽어보면 국민권익위는 대검의 주장을 뒷받침해 준 거죠.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법적으로는 A씨가 공익신고자로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권익위의 발표에 대해서 대검은 반박성 의견을 냈는데, 검찰은 공익신고법상 신고기관인 수사기관으로서 제보자로부터 공익신고를 받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향후 진행되는 절차 등에 있어서는 공익신고자로서 보호하기로 결정했다. 결국은 권익위가 단서로 붙일 거랑 같은 얘기를 한 거죠. 제보자는 이와 별도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호조치 등을 받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에 보호조치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권익위에서 보호조치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지위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네, 결국 권익이랑 같은 이야기입니다. 뭐 법을 요리하고 이렇게 해서 한 겁니다. 이연령 비연령인데 뭐 법을 잘하는 사람들, 뭐 누구는 그걸 법꾸라지라고도 표현하던데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저도 부정은 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권경의 변호사는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언론 제보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공익신고자로서 보호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이미 이 사람은 언론에 제보했잖아요. 뉴스버스도 언론이니까. 언론에 부정한 목적으로 제보를 한 후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자를 했다면 공익신고자가 되는가 아닌가 질문을 합니다. 당연히 국민권익위는 안 받아주죠. 그러니까 대검에 한 거죠. 여기서는 누군가 코치가 있었다는 걸로 보이죠.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김용우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제보자 A씨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난 총선 때 그는 미래통합당 당직자였지만 지금은 국민의힘 캠프가 아니라 황당한 캠프에 가 있다. 황당한 캠프에 가 있다 그랬습니다. A씨가. 이 황당한 캠프가 어딜까요? 지금 여의도판 그리고 서울에서 정보 빠른 사람들은 이 황당한 판이 어딘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법 때문에 아무도 말을 못하죠. 자, 이 고발사주 사건은 희대의 정치 공작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도가 나고 난 다음에 대검으로 가서 보호를 받는 그렇게 돼버린 거죠. 김웅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기 직전 검찰이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재빨리 지정한 것은 더 큰 정치 공작일 수도 있습니다. 대검은 아마 이 수사를 질질 끌 겁니다. 그리고 이 제보자는 공익위에 신고하는 거는 늦춰서 국민권익위 판단을 최대한 늦춰버리면 뭐 수사도 계속 늦출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진실은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말라 죽을 수 있겠죠. 정치가 이렇게 냉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우리 대한민국 유권자들의 집단 무의식, 집단 지성이 궁금하다는 겁니다. 작년인가요? 올해 초인가요? 추윤 배틀이 치열할 때 모든 전투에서 계급장 못하고 추미애 씨가 이겼지만 윤석열 씨는 대권 후보로 떠올랐고 추미애 씨는 지금 여권에서 뭐 10% 이하의 지지만 받고 있는 저 후순위 후보가 돼 있죠. 그게 참 신기하잖아요. 그건 국민들이 뭔가 많이 언론에 떠들어도 보는 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사건을 보면서 저는 정치에 장단을 맞추고 정치에 예속되려는 검찰을 개혁하긴 해야 된다. 이런 검찰은 안 된다. 어떻게 검사들이 이렇게 정치에 시녀가 되느냐.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검찰개혁 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뭐죠? 공수처를 만들고 중수청을 만들겠다고 막 그랬는데 그런 개혁 자체가 정치의 시녀가 되는 검찰을 만들려고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 정권. 자, 문조건 사람들이 본회의까지 끌고 갔었죠. 마지막에 늦추긴 했지만 언론중재법 개정을 하려고 한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자기 말 잘 듣고 자기네가 원하는 쪽으로 보도하는 매체는 남겨두고 그렇지 않은 매체는 언론중재법으로 걸기 위한 것이죠. 네. 입을 참 틀어막고 싶겠죠. 나중에는 저같이 유튜브로 떠도는 기자를 또 잡기 위해서 굉장히 혈안이 되겠죠. 정말 희한한 독재 정권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시대의 정치 공작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저도 공익신고법, 신고자 보호법이 저도 저촉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제 취재한 거를 다른 언론들이 보도한 걸 인용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국민 여러분은 하면 하고 알아듣는 그런 능력이 있으실까요? 스스로들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보시면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